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으로 향할 때 비로소 마음 수행이 시작된다. 시무라는 뜻은 소를 찾아 나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소는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상징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마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 주제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아마 더 많으셨을 건데 지금은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안정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겠죠. 마음 수행은 첫 번째 단계가 내면으로 향할 때 비로소 마음 수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마음먹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 수행의 첫 발자국이 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 외벽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게 불교 수행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인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그림이 시부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셨죠? 목동하고 소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10가지 주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저기 상원사에 가면은 외벽에 되게 유명한 시부도가 있죠. 첫 번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목동이 혼자서 막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심우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심우라는 뜻은 소를 찾아 나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이 말은 이 목동은 이제 구도자를 의미해요. 구도자가 소를 찾아서 이렇게 막 두리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 소는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상징합니다. 구도자가 마음을 찾는다 이 말은 비로소 내 구도가 시작되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외적인 즐거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찾는 장면이 시무도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견적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소 발자국은 뭐죠? 마음의 작용의 여러 가지 자취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도대체 뭘 봐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의 자취를 따라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의 발자국을 찾듯이 조금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조금 전에 어떤 감정이 들었었지 라고 그 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 작업이 두 번째 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의 발자국을 보다. 그럼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내 내면의 여행이 좀 더 심도가 있어지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뭐가 될까요? 소를 봅니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견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 무의식적인 규정들,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제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절대 못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소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몰랐던 자기의 자아상을 보게 되는 걸 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소가 새까맣죠. 왜 새까말까요? 새까만 것은 부정적인 심상, 부정적인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은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작용이 정화되지 않았다라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그 불교에서뿐만 아니고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찾아 나가는 그런 여행을 기술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마음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다 보면 처음에 발견하는 게 우리 마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자라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견우에서 검은 소를 발견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럼 견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동이 소를 이제 붙잡아서 줄로 묶죠. 묶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길들인다. 그래서 우리 덕우, 소를 얻고 여러 가지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길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길들입니까? 마음의 작용, 마음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관찰하면서 그게 일어날 때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적응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 더 순화되고 적응적이고 타인과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길들인다라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요, 예전 같으면 막 폭력적으로 막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부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알아차리고 그 화를 적응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을 단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신체적으로 발산해가지고 푼다든지 하는 그런 적응적인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말해서 소를 얻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적응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다섯 번째, 모구의 단계, 소를 기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계속 연습을 하는 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연습을 통해서 귀우기가라고 해서 목동이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적응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무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마음 수행은 심무도의 단계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수행은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말고 균형을 잘 잡아서 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까야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파 연주에 빗대어서 마음의 수행을 가르쳐 주는데 비파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죠. 너무 느슨하면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마음은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해서 게으르지도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말고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수행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해서 마음의 일을 잘 다루는 것인데,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되게 집요하게 막 추구하다 보면 마음의 줄이 팽팽해집니다. 팽팽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 것은 잘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이 너무 내가 팽팽해진다,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잘하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면 약간 늦추시고, 너무 게으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팽팽하게 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내면의 탐색으로 돌려서 심무도의 단계처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꾸준히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